장경동 목사 뒤에 서는 게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최고의 구제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구제 은사가 뭔지 아시죠? 요거의 은사를 받아요. 요거의 은사를 받아. 그러니까 이 참 어때 같은 말인데도 저렇게 맛깔나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한국에서 제일 말을 잘하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뭐 나는 말 갖고는 안 되니까 자려 갖고 할란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늦는 분들은요, 왜 늦냐면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거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2시부터 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나는 10시에 한다고 벌써 알고 있었거든. 10시에. 서울 경기 지역은 오전에, 전국은 오후에 이렇게 했는데 다들 날들 오는데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러게. 장경동 목사님 그러더라고. 와보니까 더 벌써 와 있어요. 상당히 일찍 왔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학교 가깝다고 공부 잘하나? 멀리서 온 사람이 공부 잘한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신 분들 더 일찍 오신 것 같아. 그렇죠? 하여튼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제 것으로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한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진리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너무 거짓됨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 4월 10일 날 선거를 앞두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1월 11일 날은 우리가 부정선거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궐기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모이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년 4월 10일에는 우리가 200석 목표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으면.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진리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쏟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참 불행한 겁니다.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기당해요? 머리 나쁜 사람이 사기당해요? 에?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기꾼이 말 한마디 하면 머리가 좋아서 4발 5발 앞서서 생각해요. 이야, 요것만 하면 내가 떼돈 벌겠다. 그래서 사기를 당해요. 근데 이 아둔한 사람은요 꼭 이런 말 해요. 아유,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을래요. 그리고 쏙지를 않아요. 근데 요 야가 빠진 사람들만 사기를 당해. 여기 사기당한 사람은 손 들어봐. 이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에요. 굉장히 야가 빠지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기를 안 당해. 나머지는 왜요? 안으려서가 아니라 욕심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 진리로 승리해야 돼. 믿습니까? 여기 모여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물고 뜯을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거짓된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짜 뉴스로 선거를 하거든요. 자, 좀 PPT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가짜 뉴스 선거가 판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뒤집어 놓는 게 뭐냐면 가짜 뉴스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컴퓨터로 어떻게 속이느냐, 이런 것들이요 내가 속인다 했더니 이
좌파로 있다 넘어온 간첩이라고 한 분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이동호 장로님. 이동호 장로님이 나한테 혈기를 부리면서 가짜가 없다는 거야. 가짜 투표가. 그래가지고 있다고 없다고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입증을 한번 할게. 입증을 할 테니까 어떻게 가짜로 이 투표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보고 내년도에는 속지 말자 이거야. 내년도에는 속으면 안 돼요. 가짜 뉴스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넘겨서 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가짜 뉴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짜 뉴스로부터. 요거 이제 목차를 제가 얘기해 네 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첫째 가짜 뉴스, 둘째 여론조사와 여론 조작, 세 번째 선거 시스템 해킹 조작이 가능하다. 자, 넘겨서 첫 번째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뉴스에서 가짜 뉴스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가짜 뉴스를 자꾸 이슈화 시켜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갖고 많은 돈을 벌어왔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외교를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를 제2의 중동을 붐을 일으키기 직전에 와 있어요. 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면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딴 뉴스를 딱 해가지고 이거를 보도가 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저쪽 좌파들에 있는 애들은 막 웃는 것도 그냥 크게 막 떠벌리는데, 이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지, 아니 도대체 대통령실은 뭘 하고 있는지 홍보들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희석을 시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댓글 부대를 막 만들어내요. 댓글 부대를 만들어내는데 거기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그 전에 여러분들 드루킹 아세요? 킹크랩 아세요? 아, 유식하네. 막 가짜 뉴스를 막 퍼날르게 하는 거예요. 퍼날르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대더라. 그 이해창 씨 같은 분들도 그 아들 군대 안 갔다고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그게 아니다 해본들 뭐해? 대통령 떨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이 드루킹 사건 때도 보면 거기에 누가 관여했냐면 김경수라는 사람 구속됐다 지금 잠깐 풀어놨죠. 예? 근데 그때에 누가 있냐면 이주민이라는 서울경찰청장이 드루킹을 지휘했어요. 여러분, 이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그때 김정숙이가 경인선 만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인선이 이게 조작하는 그룹이요. 이런 것에 우리는 넘어가길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선거 공작 대선을 계보할 때 역대로 보니까 16대 대선할 때는 김대엽이라고 기억나요? 그분이 조작하는데 다 지휘를 했어요. 그 다음에 17대는 오른쪽 두 번째 보면 누구가? BBK 기억나요? 19대는 드루킹, 그리고 20대는 김만배.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사를 어떤 그 밑에 언더라인 쳐놨는데, 기사가 딱 나오면 76,000권의 기사를 뿌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막 댓글을 달아서 118만 8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고, 이것들이 쭉 퍼날려서 얼마의 공감 비공감을 하게 했냐면 8,840만이 이걸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가짜로다 이거 조작한 혐의로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하면 가짜 뉴스를 막 확산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가짜 뉴스 배포와 확산을 하는데 여론을 막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 그 여러분 요 밑에 조금 더 올려줘 보세요.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 보면 이게 누구냐면 이 드루킹의 김동원, 에? 오해한 사람. 여기 보세요.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막 이거고 으쌰으쌰 하는 동안에 여론을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다 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뭐 했다 하지만 진리로 이겨야 되잖아. 거짓됨을 참으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고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정보를 다 공유하고 기사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앞으로 자유통일당도 저 사람들이 막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어. 막판에 가면 나쁘다고 공격할 거야. 그럼 무엇으로 대항할 거예요? 말로다가? 제일 무서운 게 칼보다 무서운 게 글인 거예요. 글. 그러면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사이트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공감 자유마을을 만들었더니 이걸 가지고 만들었지만 거기 들어가면 다 모든 정보를 다 거기다 모아놨어요. 우파의 모든 거 다 모아놨어 거기다가.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장 목사가 딴 걸 만들었다고 자기들끼리 떠들어.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예? 언론으로 지금 싸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가짜뉴스 나오면 뭘로 대항할 거냐고요. 전 목사님은 이쪽에서 크게 외치지만 밑으로는 언론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짜뉴스와 배포 확산. 이건 막 가짜뉴스 이슈와 희석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뭐 뜨려고 그러면 자꾸 희석시켜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번 주일날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갔다 와서 돈을 얼마나 그 계약을 하겠냐. 106조가 넘게 해갖고 왔잖아요. 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우리나라 얼마의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1000조예요. 1000조. 왜 이런 뉴스를 안 하냐고. 왜 이런 뉴스, 왜 이런 뉴스는 보고를 안 하냐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전지 배터리 하나 가지고요, 일본 도요다에다가 얼마를 10년치 수출을 30조를 하는 걸 계약이 됐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좋은 일들이 막 보도가 되는데도 이런 게 하나도 모르는 거야. 왜? 눈 멀게 하고 귀를 닫아 놓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것을 언론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아니, 국민의힘도 못 믿겠고 대통령실도 홍보 제대로 안 하면 아니 우리 광화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세요. 얘네들 벌써 시작이 됐거든. 오른쪽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3% 이렇게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옆에서 보면 윤석열 지지율 30% 향후 1년 우리나라 경제 나빠질 것,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얘네들이 아주 교묘하게 언론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자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위에서 딱 내려다 보고, 아이고 쟤네들 또 가짜냈네 가짜냈네. 아니 우리도 언론 기자들 모으자 이거지.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되냐고. 어디다. 여러분들이 돈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수 우파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거 진리로 쟤들이 거짓으로 할 때 우리는 참을 증거하면 될 거 아니야. 거짓말하고 그때 우리는 진짜를 보도하자 이거예요. 진짜 보도. 그럼 누가 이겨요? 거짓이 이겨, 참이 이겨? 그 뒷바라지 해줘야지. 기자들도 많아. 우리가 저 뒷바라지 못해서 그렇지. 기자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짜뉴스 배포 증거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넘겨서서 이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할 때 하루 전에 얘네들이 가짜뉴스를 한 거예요. 김만배가 형이진 카드면 유는 주고. 이게 여러분 알죠?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 몰라요? 대장동 사건이 주범이 윤석열이래.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 조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작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요거 하루 사이에 몇 번을 이게 SNS로 퍼날른지 아세요? 왼쪽에 몇 번이라고 나와? 475만 건. 예? 475만 건의 가짜 뉴스가 퍼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다음에 넘겨. 이 가짜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정동 게이트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게이트다.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이 31%가 들어. 그리고 중간에서 잘 모르겠다, 거짓일 것이다, 48%.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언론이 자꾸 그쪽으로 모으니까 그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짜 뉴스를 자꾸 한 다음에 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서 퍼날르죠. 그러면 거기에 SNS나 댓글 같은 거 있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거기에 트위터, 그 다음에 블로그, 텔레그램, 이런 데서 다 퍼날라가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퍼날라가요. 여러분, 지금 신문으로 요즘 애들이 신문 봅니까? 안 봅니다. 네이버,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다음, 요 세 개에서 보는 이 뉴스를 보는 게 96%예요. 96%. 거기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이거 놓고, 지금 종이 신문 잘 안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따 보여줄게. 내가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거 한번 보여줄게. 예. 여러분, 그래서 이날 문자 발송하는데 얘네들 돈을 쓴 거야. 이게 뭐 이렇게 쭉 4,800만 원 들여서 한 글자에 얼마씩 이제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이 이재명 대선 전날 뉴스 타파 가짜 뉴스에서 475만 명에게 뿌린 거예요, 이게. 작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냐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법치의 나라요, 아니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뭔가 정신 차리고 잡아 넣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니, 한동훈 입만 나발나발 하지 말고 잡을 건 확 잡으라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 넘겨서 보시면 가짜뉴스, 한동훈이 하고 대통령하고 이 청담도 술집에 갔다, 이거 가짜뉴스였잖아요. 그 누가 뿌렸어? 김의겸이가 한 거 아니야, 김의겸이. 그런데 이 인간을 말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책 특권을 준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이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크라이나는 하도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같아가지고요, 백성들이 들고 나서 국회의원을 쓰레기 차에다가 집어 쳐박더라고.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한 사람당 비서를 9명씩 데리고 있어요. 얘들이 정신 차려서 일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자 몇 명만 데리고 해도 이런 자료 다 나와. 다 뽑아놔. 내가 이런 정보를 할 때 내가 혼자 다 하겠어요? 많은 사람 가지고 다 정보하는 거야. 이게 다 심사숙고하고.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밑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몇 명만 거느리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겠냐고요. 이렇게 거짓된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냔 말이야. 안 되죠? 넘겨서 보십시다. 그 가짜뉴스 발표하는 거야. 막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좀 해외에서 뭐 해갖고 오니까 또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이거 갖고 또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 이런 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나오고 나면 두 번째로 갑니다. 여론조사와 여론조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막 이제 댓글 달고 사람들이 여론이 나빠지겠죠? 그렇죠? 가짜뉴스 하고 막 퍼날르고 댓글 달리고 SNS로 막 날르고 하니까 여론이 좋아지겠어, 나빠지겠어? 나빠졌을 때 그때 딱 하는 게 여론 조작이야.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여론조사. 자, 여기 보세요. 벌써 이런 말 나와요. 여론조사는 가짜뉴스 배포 여론조사 전략이야. 그 다음에 철저히 준비된 질문지를 해가지고 좋은 말이 안 나오게 합니다. 여론 조작의 시작과 진행법. 여러분, 여론 조작을 하는데 이 여론을 허가받은 데가 한 90군데가 돼요. 그리고 허가받지 않는 데는 수백 군데. 근데 이게 뭐냐면 영업적으로 하거든요. 돈 받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주는 데는 잘하겠죠? 이 동네는 여러분들도 돈 준다 그러면 많이 오겠지? 안 준다고 할 때보다 준다고 할 때 많이 오죠? 그 여론도 돈 받는 데가 좋게, 돈을 주는 데를 좋게 쓰겠어, 나쁘게 쓰겠어요? 돈 받는 데를 좋게 쓰지. 두말하면 숨찬 얘기 아니여. 그래가지고 윤 지지율이 점차 하락세로 보인다는 여론을 조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거, 벌써 레임덕?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인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레임덕이 왔다. 이제 여러분, 이분은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1년 6개월 지났어. 5년 중에서 1년 6개월 지난 거야. 뭘 레임덕이야. 내가 보니까 잘만 하고 있구만. 잘 가고 있구만. 어?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건 사담이야. 사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짜의 선거를 안 것 같아. 이분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여론조사 하는 거야. 이게 조작을 해. 총선까지 계속 유지시키면서 지지율 안 오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7%, 이준석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준석이가 뭐 곧 20% 이하로 떨어질 거다 그랬죠? 바로 이어서 다른 신문사에서 25%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이게 이렇게 조작을 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옆에 보세요. 리얼 밑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30조 2주 연속 하락이라 이렇게 꼭 뒤에다 토를 달아가지고요, 일부러 자꾸 나쁜 쪽으로 모는 게 여론의 조작이야. 그리고 질문도 이게 기준이 없어. 표준이 없어요. 그때마다 막 달라져. 그래서 은근히 부정적인 답을 끄집어내요. 이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믿고 속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 넘겨보면 기절초풍을 먼저 끼에 유시민이가 쪽새 아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180석은 우리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180석. 근데 정확하게 180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날 기자회견 할 때 이게요,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이미 다 뒤에서 개표는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야. 이 180석,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 지령과 같은 소리야. 그런데 얼마 석이 나왔어요? 180석 나왔어요. 이걸 받고 기자회견 할 때 양정철 씨가 떠는 거 보셨어? 에? 왜? 그리고 해외로 도망갔어요. 있을 수 없는 짓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 옆에서 개표하는 거 다 보고 있고, 이렇게 짝지는 거 다 보고, 100번 1000번 사진 찍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자, 넘겨서 보세요. 어떻게 선거 시스템 해킹 조작 가능. 가상 해커가 선거에서 다 사전 투표 하잖아요. 선거망 다 합니다. 이걸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느냐, 다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국정원에서 발표했죠?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국정원 발표한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거야.
이게 인터넷에 끊어져도 USB 다 끼면은 2번 번호를 찍은 거를 1번으로 넣을 수 있고 1번 넣은 거 3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조작하네. 그러나 이거는 옆에서 계수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한다는 거야. 이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번호 이동이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투표한 거를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갈라치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옆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계수를 다시 하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선거 조작하는 기계를 이라크가 수입해 갔어. 이라크가 수입해 갔는데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이라크 국민이 깨달았어. 봤어. 가짜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거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가지고 이 대통령이 물러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선거기구가 수출을 했는데 쓸데없는 거 왜 수출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가짜로 당선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런 정보를 주는데도 옆 사람하고 수다 떨고 앉았으면 가서 10개 손가락 포크레 있는 얼굴 파줘야 돼. 지금 정신 바싹 차려도 눈 뜨고 모배가 고백하는 세대인데. 자, 보세요. 이 김진이 헛 얘기 좀 보십시다. 이 김진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냐면 국정원에서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자기가 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를 했는데 대대적으로 외부에서 개입해 개표 분류기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그거 말고, 바깥에서 뭐 하는 거 조작하는 거 그거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의 온라인망에 침투한다. 개표도 다 끝났다. 다 침투했는데 개표도 끝났어. 거기 보세요. 사전 투표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돼 있고, 이미 다 투표한 것 보관해놨어. 개표한 거를. 그 다음에 전체 투표 결과값도 서버에 보관되어 있고, 제외 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가 각각 보관되어 있다. 이미 다 돼서 보관되어 있다 이거야. 예? 보관되어 있어. 그런데 해커들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 투표 결과도 티도 안 나게 다 훔쳐올 수 있다. 예. 더 놀라운 거는, 자, 맨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개표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개표 시스템에 해킹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이게 이런 거야. 잘 봐요. 잘 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표 다 했어. 근데 여기저기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숫자가 들어갔는데 해커가 거기에 딱 침투해 들어가서 숫자를 조작을 해버려. 그러니까 당선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개표한 거는 바로 어떻게 되죠? 봉을 해버려요. 봉을 해가지고 이거는 헤아릴 수, 확인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로 숫자 계수를 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투표라고 사진 가서 찍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웃고 있어 해커들이 여기서 숫자 조작하는데. 자, 잠깐 뉴스 한번 보세요. 동영상 띄워줘 보세요. 1분 20초. 잘 들어요. 제가 한 얘기. 동영상 보낸 거. 동영상 보냈는데 왜? 이영환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안 들어왔어? 동영상?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그래 봐. 빨리. 짧은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이 앵커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다 개표해놨어. 그러면 여러분, 어느 동네에 몇 표, 어디 몇 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몇 표 있는 거를 여기서 해커가 그거를 다 조작을 해서, 이거 뭐 몇십만 표 이기는 거, 몇백만 표 이기는 거는 우습게 조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를 잡아야 돼.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자 잠깐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잠깐 들어봅시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어요. 제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에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값이, 사전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합산돼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 실제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게 해놓고, 실제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에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표 결과값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 티 안 나게 몇십 표 이래버리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겠더라라는 불안감.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선자가 바뀌는 거예요. 조작이 100%예요, 100%. 그러니까 100% 아무리 떠들어도 못해. 근거를 갖다 들이대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가짜뉴스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자, 넘겨서 한번 볼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갖고 양자회담하고 왔을 때, 이게 유엔 총회 연설에서 순방 기간 동안 41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도 했어요. 그런데 국내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해요. 예산만 최대로 쏟아부은 보여주기식 외육선 순방이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에요. 근데 국외 언론에서, 해외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고했어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가치 외교, 세일즈 외교가 높았다. 평가를 굉장히 좋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르잖아? 대한민국의 뉴스하고 어떻게 해외에서 보도된 뉴스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다음에 보세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정상회담하고 왔어요. 이때 방산, 경제, 첨단 제조, 우주 산업 등에 최대한 협력을 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경제 보복의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중국, 러시아 외교에는 신경 안 쓰는 일방적 이념 외교다. 한계의 보도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해외 언론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외교 정책 노선 명확히 함으로써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여러분, 해외에서는 이렇게 윤 대통령을 호평을 해요. 자, 보세요. 한미동맹 70주년 동맹 강화할 때 이런 말, 성과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중국 측의 태도도 유화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하도 강하게 나가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는 한국 외교부의 발언을 존중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중국에 있는 관광객을 한국에 다 풀었어요. 한미연합훈련 실전훈련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했고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핵능력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미국의 비행기에 핵을 싣고 한국에 와서 훈련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예? 이게 외교의 성과예요. 그런데 국내 언론 한거 보세요. 국내 언론.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등 이념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역사와 자존심을 다 팔아먹은 21세기 친일 부역자다.
이게 한국의 언론이요. 이렇게. 그런데 해외 언론에서 핵 사용해서 한국이 중심 역할이 부여되었다. 한일 관계 정상화 주목해 봐야 한다. 북핵의 핵 도발 위험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핵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뉴스가 왜 이렇게 나쁘게 들려야 되죠? 자, 이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론이 이렇게 생각 당하고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넘겨서 요거까지만 제가 할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오. 네이버, 구글, 다음 검색하는 숫자가 95.35%예요. 95.35%.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장학일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서 장학일 치면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칼럼을 쓴 거예요. 칼럼을 써서 우리 대통령의 외교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그 장학일 치면 거기 나와 뉴스에.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내가 이 펜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저들 가짜 언론과 싸우겠다는 거거든. 그걸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런데 그걸 지금 매주 칼럼을 쓸 건데 지금 이 칼럼 여러분 거기 찾을지도 모르지. 어?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장학일 다음에서 뉴스를 보면 거기 다 떠요. 이게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한국 경제 새로운 도약 이렇게 해가지고 썼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숨겨진 성과 왜 우리는 몰랐을까, 이런 글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자유통일당도 저희들이 공격을 당하면 이거를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이걸로 글로 싸워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국회의원 200석을 가져오든지 모르든지 아무것도 당하기만 하고 소리만 지른다고 되냐고 글로 막 애들이 퍼날라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젠 더 이상 가짜뉴스에 광화문 세력은 안 속는다 이거야. 안 속는다. 확실하게 사실 입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내가 표를 가르고 살아. 아니 정광훈 목사 계속 당하고 언론에서 프레임 씌워갖고 하는데 누가 그걸 글로다가 맞짱 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광화문도 뭐 당하면 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게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음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 거예요. 가짜뉴스에 더 이상 우리 속으면 돼,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선거할 때도 우리가 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사실적인 보도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 많이 하고 후원자도 많아야 돼. 우리 광화문에.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자고. 광화문밖에 없어. 광화문 세력밖에. 아멘. 정광훈 목사가 이 정도 싸웠으면 언론 보도라도 몇 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언론 보도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것까지도 장악하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괜히 내가 오늘 흥분해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요거 하나만 할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이슈를 내거는 게 첫째 뭐예요? 사전투표 폐지하자. 사전투표 폐지하자. 두 번째, 개표는 수개표로 하자. 그 다음에 QR코드 사용하지 말고 바코드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선거 조작 사범은 아주 벌을 엄하게 매겨야 된다. 이거는 특권도 안 된다.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모든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엄벌해야 된다. 이것 갖고 우리 11월 11일 모이자 이거야. 다 모일 수 있지요? 명분도 있지요? 전국을 다 동원해서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말씀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